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짜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은행 계좌돈과 신상 정보를 노리는 신용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은행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것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뉴욕을 찾는 손님들이 급증하면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능 여부를 묻는 지인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뉴욕을 찾는 손님들 외에도 타주에 거주하는 손님들의 방문 요청으로 피로는 물론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과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2017 드림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7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전과 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사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갈수록 가정용 일반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해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채택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 특수한 목적의 북한 방문의 경우 시효가 제한된 특별 여건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북한 여행 금지에는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7만 5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신청자 중 5만 1,000명은 주립대 지원자이며 2만 4천 명은 시립대 지원자였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프로그램으로 인해 올해 주립대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의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2만 3천 명 정도가 첫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입국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약 40명이 트레일러에 갇혀있다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 8명은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극도의 탈수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외국인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상당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미입국 알선책이 외국인들을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현재 운전기사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플러싱의 옛 RKO 키스극장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30년 이상 난항을 겪어온 이 건물의 재개발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총 269가구의 콘도를 포함한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 유적지로 지정된 극장 로비와 매표소 입구는 원형 그대로 복원돼 주거 건물의 입구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난 1928년 개장한 RKO 키스극장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1984년 유적지로 지정됐으나 86년 기름 유출 및 성면 오염 등으로 폐쇄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